저는 그 사형제 중 장남인 남편과 재혼한 지 6년이 됐습니다. 네. 그동안 그 맏며느리의 부재로 인해서 둘째 동서되는 사람이 15년 동안 시댁의 제사를 지내왔지만 저희가 이제 결혼을 하면서 시어머님이 그 장남에게 제사를 지내라고 권유를 했고 그 뜻에 따라 이제 제사를 모시게 되면서 그간 집안의 맏며느리 역할을 해왔던 그 동서가 저를 그때부터 몹시 못마땅해 하면서 함부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갈등이 심해지고 형제들 간에 좀 사이도 나빠지고 이렇게 되면서 끝내 올 초에는 집에서 명절을 지내지 못하고 어머니가 그 사실을 알고 뜻에 따라 사형제들만 산소에 가서 차례를 지내고 왔습니다. 그 이 문제로 악화된 동서와의 문제 어떻게 해결하고 또 다가올 제사와 명절을 저희가 기존대로 지내도 되는 건지 스님의 지혜로운 답변을 한번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네. 서로 안 지내겠다 하는 게 문제지 서로 지내겠다는 게 이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머님께 그동안에 동서가 맏며느리 역할을 꾸준히 해왔고 지금도 지내고 싶어 하니까 네, 어머니 그냥 둘째가 제사를 지내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먼저 부부지간에 먼저 합의를 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께 말씀을 드려서 이렇게 가족이 화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냐. 제사를 누가 지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조상이 볼 때 제사가 누구 집에서 지내냐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제사에 모인 가족들이 이렇게 자손들이 화목한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둘째가 지내고 싶어 한다면 둘째가 지내도록 하고 우리가 재정적인 부담은 조금씩 나눠서 다 하도록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제사의 목적은 자손들의 화목이 주지 누가 지내는 게 주가 아니다. 그리고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요즘은 딸아들도 구분 안 하고 딸도 이제 참 어머니 성도 이렇게 계승할 수 있는 시대고 딸로도 이게 상속이 똑같이 되는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남자 중에 누가 첫째냐 둘째냐 하는 거 이거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째가 지내는 걸 원한다면 우리 그렇게 지내고 만약에 둘째가 나중에 아프거나 어려워서 못 지내겠다고 하면 그때 제가 기꺼이 지내겠습니다. 왜냐하면 네 뭐 가져가 놓고 왜 이제 주느냐 네가 해라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둘째가 지내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제안해서 둘째가 지내도록 하면 되죠. 그리고 또 남자 순위로 따지면 자기가 첫째지만은 이 집에 시집온 순으로 따지면 자기는 막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남자의 빌붙어 가지고 내가 첫째다 이런 거는 별로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그냥 여자들끼리 순서로 따져가 그래 너가 먼저다. 너가 형님 해라. 내가 늦게 들어왔으니 내가 동생 할게.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면서 이렇게 화합을 추구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데 나 혼자 그러고 싶다. 그래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어머니가 이 동의를 해야 되고 남편이 동의를 해야 되니까 순서상 남편한테 먼저 동의를 구하고 그다음 두 번째 남편이 어머니하고 얘기해서 또는 같이 얘기해서 어머니를 설득을 하고 그래서 가족이 화목한 게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제사를 그들 집에서 지내도록 하는 게 좋다. 자기 제사 안 지내면 좋지 지내는 게 뭐가 좋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핑계 대지 말고 그냥 동서 핑계 대고 오히려 화목을 핑계 대고 오히려 넘겨버리는 게 좋지. 어떻게 생각해? 그렇게 하면 뭐가 고민이 될 것 같아? 근데 이제 뭐가 문제라기보다는요.
여기는 그 둘째네가 여기 예전에 그 아버님 형제의 그 자식을 못 낳은 분이 있어서 네, 그분의 양자로 가 있습니다. 네네, 네네. 호족상으로도.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가 이제 동서가 서울로 가게 되면서 그 제사가 이제 저희한테로 넘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는 이렇게 왔다 갔다 제사가 이렇게 정신없이 이렇게 되니까 이제 안정적으로 있는 장손인 너가 그 지내라 이렇게 얘기가 된 그리고 어머니 거였거든요. 입장은 그런데 제사는 예, 그래요. 예, 스님한테 물어보니까 예, 뭐든지 다 아는 게 귀신이다. 우리가 뭐 아무도 모를 것 같은데 딱 알면 야, 저 사람 귀신같이 하네 이러지 않냐. 예, 귀신은 뭐든지 다 알기 때문에 이 집에서 제사를 지내든 저 집에서 제사를 지내든 이 시간에 지내든 저 시간에 지내든 오늘 여기 지내고 내일 저기 지내든 다 아는 게 귀신이에요. 그것도 모르면 귀신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합디다. 그러니까 화목이 중요하다. 집안의 화목, 집안의 화합이 중요하지. 그게 뭐 양자를 갖느니 안 갖느니 이런 거 하등 중요하지 않다. 본인이 거기 가도 거기서 지내고 싶다면 지내라면 되잖아요. 그런가요? 근데 왜 그거를 자기가 뭐 때문에 고집해요? 잘 됐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너무 또 좋아하면 시어머니가 또 저게 제사 지내기 싫어서 저러나 이러니까 표정 관리하면서 집안의 화목을 이렇게 핑계대고 내세우면서 둘째 쪽으로 넘겨주는 게 좋겠다. 그래 둘째가 나 도저히 못하겠다. 큰형님 하세요. 이러면 그때 그래 너가 그동안에 수고했다. 그 다음에 이제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되는데 너가 수고했다. 그러니까 이제 다음에는 우리가 좀 수고할게. 이렇게 탁 하는 게 좋지. 근데 가끔 그 동서가 저에 대해서 처음부터 결혼할 때부터 제가 들어온 걸 되게 못마땅해 했거든요. 그래서 그 장소를 불문하고 저한테 막 사람들이 많건 애들이 있건 막 소리를 질러대고 저한테 막 함부로 해버리고 대화를 하려고 그러면 자기는 그냥 다 가버려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 때문에 그 여러 차례 그런 일이 있어서 혼자서 되게 우울증이 오고 혼자 여기 그 낯선 객지에 와서 되게 힘들어했거든요. 그 뭐 그런 때문에 문제가 재혼을 해요? 그러니까 재혼을 해가 관세를 받을 걸 왜 해? 그러게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 여자분은 그 예, 집의 시집은 순서대로 계산해서 지가 맞으라고 생각을 내가 더 언니고 닌 동생이다. 근데 네가 뭐 이제 들어와가 며칠 돼도 않는 게 네가 무슨 큰 소리 치냐. 그래서 기분 나빠하니까 네, 그냥 받아주면 돼요. 그냥 속으로 겉으로야 뭐이 아랫사람을 뭐 윗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속으로는 항상 뭐라고 하면 아이고 형님 알았어요. 아이고 형님 알았어요. 이런 마음으로 대하면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자기가 지금 속으로 네. 어디에 이게 버릇없이 이러냐 자꾸 이런 생각하니 그런데 이게 좀 텃세를 하구나. 그 텃세를 좀 인정하면 돼요. 그 그 형님은 그 집에 아무데서도 동서는 그 집에 시집 온 지 몇 년 됐어요? 거기도 재혼이면서 한 10년 정도 됐어요. 자기는 저는 한 6년 그 됐어요. 4년이면 어딘데 그게 밥그릇으로 돼도 10년은 되는데. 근데 너무 밖에서 사람들 있는 데서도 막 고함을 치고 저한테 함부로 하니까 고함을 치고 함부로 할 때 아이고 네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그렇게 하죠. 이러면 다 네, 결국은 그 욕을 누가 얻어먹는다. 그분이 얻어먹어. 자기가 자기가 그거 갖고 토라지고 속상해하고 이러면 똑같은 사람이 되지만은 아이고 알았습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네네네네 이러면 그러고 욕 안 하고 사람들한테 아이고 그 동서가 성격이 좀 급해서 안 그러겠어요. 이렇게 또 오히려 두둔해주고 이게 현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잘 안 되는 건 안 되는 건 사실이더라고요. 자기지 뭐. 네, 자기가 안 되니까 이제 마음 공부를 해야지. 그렇게 안 되면 자기 스트레스 받고 병원에 다녀야 네, 되고 문제는 해결 안 되고 이미지는 나빠지고 그런데 아이고 그래 박그랑 네가 그래 하루라도 먼저 와서 다행이다. 니나 내나 뭐 다 재혼해가지고 네가 무슨 큰 소리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아이고 그래 네가 나보다 4년이나 먼저 왔으니까 네 형님 해라 이런 마음을 턱 내면
내 마음 편하고 사람들이 다 자기가 웃을수록 그 사람이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미지도 굳히고 제사도 떠넘기고 얼마 좋아. 좀 현명하게 굴어야 돼. 그런 무슨 명분 너무 찾지 말고. 옛날에 유교 시대에는 그 명분을 중요시 했지만 요즘 현대 사회는 실리야. 그 명분 그래 중요 안 해. 그 뭐 형님 하면 뭐해 형님 하면. 그러니까 동생 해 동생. 그래 아이고 그래 네 형님 해라. 아이고 네 형님 해라. 뭐 시대가 옛날에는 남자가 주인인 시대니까 남자를 중심으로 해야 여자의 순서를 매긴단 말이에요. 여자가 나이가 20살이 많아도 딸 같은 사람이 시집을 와도 남자가 나이가 많으면 그냥 우리가 나이 많은 사람이 다 그 어머니라 그래야 되고 이러고 또 뭐예요? 조카도 나이가 뭐 20살이 많아도 야야 하고 반말하고 있는데 요즘 그러면 안 돼. 요즘은 그런 거 다 없애야 돼. 왜 내가 여자로서 남자의 순서에 따라가 내가 따지니? 두 사람 나이 따져보고 나이가 많으면 형님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나보다 먼저 들어왔으면 선배 취급해주고 이렇게 남자 갖고 내가 뭐 맞은데 이렇게는 다 지가 못나서 그런 남자 핑계대고 하는 거야. 그런 생각을 딱 버려버려야 돼.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지금 남자 옆에 붙어가 순서 매겨. 그거 다 옛날 생각이야. 그런 거 탁 버려버리고 나이가 한 살이라도 많나? 적나? 아니요, 제가 많습니다. 그러면 나이 순으로 자기가 형님이라고 하지 말고 나이 순 내가 니보다 나이가 몇 살이 많은데 우대 버릇 없이 이렇게 말하거나 그래 네가 먼저 왔다고 나이가 적은데도 네가 그래 좀 먼저 들어왔다고 오케이 알았다. 집에서는 네 온 순서대로 내 얘기해 줄게. 이렇게 좀 당당하게 얘기해. 기죽지 말고 기가 당당하게 그러나 팍 양보를 해버란 말이야. 당당하게. 네 뭐 큰 소리 치는데 네 먼저 왔다 큰 소리 치나? 그래 먼저 들어온 거 맞다. 그런데 형님 대우해 줄까? 네 나이로 따질래? 남자 따지지 말고 네 나이로 따질래? 들어온 순서로 따질래? 순서로 따져 네가 먼저 왔다면 내가 인정해 줄게. 나이로 따지려면 네 언니 대우해라. 이렇게 딱 얘기하지 왜 얘기를 못해? 목청 내고 싸우고 혼자서 속상하고 하지 말고 웃으면서 뭐라 하면 웃으면서 아이고 그렇냐고 니 왜 그러냐 지금 니 지금 이 집에서 순서를 왜 따질래? 니 원하는 대로 남자로 따질래? 나이로 따질래? 들어온 순서대로 따질래? 니 원하는 대로 해줄게. 니 나이로 따진다. 그러면 내가 언니다. 남자로 따져도 내가 너보다 위다. 어디 들어온 순서로 따질래? 오케이 그럼 들어온 순서로 내 언니 취급해 줄게. 네 오케이 하면 내가 시어머니한테 가족들한테 다 공포할게. 이 집에 들어온 순서대로 요 따지자고 하니까 오늘부터 내가 언니라고 부르겠습니다. 다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이렇게 딱 해가지고 깨놓고 해야지. 뭘 요즘 같은 사람이 겁을 찔찔 내고 그래. 그러게요. 그래. 얘기하면 벙쪄가지고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미워하는 거는 바보 같은 짓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웃으면서 왜 그러니? 그럼 뭐 어떻게 하자는 거야? 얘기해봐라. 제사 갖고 싶니? 오케이. 그럼 어머니한테 얘기해 드릴게. 가져가. 뭐 네 어떻게 뭐가 뭐 네가 먼저 들어왔다고? 들어온 순서대로 따질래? 그럼 내 언니 해줄게. 이렇게 딱 깨놓고 얘기 한번 해봐. 근데 스님 대화를 안 하고 그냥 가버려요. 갚버리면 말 안 하면 되지 뭐. 갚버렸는데 그 신경 쓸 거 뭐 있어. 갚버렸는데. 그래서 지금 냉전 상태예요. 냉전 아니지. 지가 갚버렸지. 왜? 내가 미워하니까 냉전이지. 내가 안 미워하면 왜 냉전이니? 그러면 이대로 그냥 지내야 되나요? 그럼 지내면 되지. 그럼 이대로 안 지내고 어떻게 지낼래? 그러면 이렇게 있다가 그럼 제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사 그러니까 물어보라고. 대화가 안 되는데. 대화를 대화를 뭐 하니? 피해요. 제사하는데 뭐 때문에 대화하니? 그럼 그 어머니한테 어머니한테만 얘기해가 얘기해서 어머니의 사정 얘기하고 어머니 그 저기 둘째한테 물어보세요. 그쪽에서 제사 네. 지내고 싶다면 글로 지내게 하세요. 그러고 저기 남편만 가라고 하면 되잖아. 자기는 가지 말고. 예. 좋습니다. 아이고, 훌륭하십니다. 그러고 돈이나 봉투에 10만 원이든 20만 넣어가 제사비라고 보내드리고
아, 예. 그리고 그러면 또 우리 되네. 집에서 둘이 타협해가 자기가 그 사람하고 타협하지 말라고 시어머니한테 시켜가 시어머니가 아, 이 형제간에 우애가 중요 아닙니까 어머니 그러니까 어머니가 얘기해가 제사 글로 돌려주세요 제사 때문에 자꾸 저를 신경 쓰니까 그 어머니가 물어보세요 제사 지내겠다면 바로 주겠다고 그리고 안 예. 지내겠다 그러면 제가 지내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이렇게 대화가 잘 안 될 때는 간접 대화를 해야지 직접적으로 할 예. 필요가 없어요. 아, 아이고 저 바보 도 튀는 네. 소리 한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참 아이고, 참 나이가 어렵습니다. 몇이요? 저요? 예. 52입니다. 아이고 나이가 52 돼가 결혼도 한 번 한 것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해보면서도 아직도 이 집안 사람 정리를 못 해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살겠어? 그거 한 번도 안 해본 나보다도 못하니 그게 참 우습지 않소. 맞습니다. 그래. 우습습니다. 한 번 더 해봐야 되겠어. 능수능란해지겠어. 안 할랍니다. 한 세 번쯤 해보면 능수능란해질까. 아니 재혼한 집에 뭐가 눈치 보고 살아. 첫 집도 아니고 두 번째 집인데 당당하게 살지. 그렇죠. 안 그래? 오, 맞습니다. 그래. 자신감을 갖게 됐습니다. 예. 그래요. 당당하게 너무 사세요. 감사합니다. 알았죠? 네, 그뭐 재산 감사합니다. 누진했느냐 뭐 이런 거 별로 중요 안 해.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서 이거는 안 보고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 거는. 부부 이건 안 보고 살 수가 없고 어머니 이건 안 보고 살기가 어렵지. 동서 이거는 안 보고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런데 내가 안 보겠다 이래 생각하면 내가 불편한 거예요. 지가 싫어가 안 오는 거는 아무 상관없어. 갑버리든지 오든지. 지 알아서 하지. 지가 괴롭겠지 뭐. 네. 내가 피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맞닥뜨리는 거를 두려워하지 마라. 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